BTS와 블랙핑크는 노예처럼 착취당했다. 미국 CNN이 북한 매체 아리랑 메아리의 목소리를 인용하여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동맹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K-팝, 한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북한 매체가 외신을 단속하고 북한 사람들의 한류 사랑을 단속하기 위하여 K-팝 음반사들이 BTS와 블랙핑크를 노예처럼 착취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이야기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한 계약에 묶여있고 트레이닝 중에 구금되고 악랄하고 타락한 대기업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후 노예 취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만큼 북한 정권에게는 군사적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한류의 북한 침투이기에 북한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북한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북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K-팝 음악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며 북한마저 이런 정도라는 것은 K-팝의 위세가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엄청난 수준에 올랐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허나 대세가 되면 따라오는 부작용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K-팝의 전 세계적 붐이 싫은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북미 최대 커뮤니티 레딧의 음악 관련 커뮤니티에도 K-팝 산업은 불안하고 무시하기 어려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스레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음악 산업 전반이 원래 어둡고 추악하지만 특히 K-팝 산업에 대한 증오가 있다면서 K-팝은 기름칠 잘된 기계이며 어린 10대 청소년들은 돈을 벌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대기업들에 의해 훈련되어지고 있다 주장했는데요. 또한 아이들이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고 몇 년 동안 훈련해도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몇몇 K-팝 가수들은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서 한국 내 업계와 팬들의 압박은 엄청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스타들은 그들의 음악이나 공연의 어떤 창조적인 측면에 있어 발언권도 없고 모든 아이디어는 기획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 기획사들은 이 아이들이 사람이 아닌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가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디즈니와 브리트니 스피어스까지 등장시키면서 이게 어째서 K-팝만의 문제냐며 헐리우드나 미국 음악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면 대부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반박들이 이어졌는데요. 혹자는 이런 K-팝에 대한 비난은 인종차별적인 우월성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는 과장되고 비생산적인 내용이라 반박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K-팝만의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주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K-팝을 저격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이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K-팝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그만큼 K-팝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강하기에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도 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 매체인 M&E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K-팝이 국경을 넘어 사랑받길 늘 바라고 원했고 현재는 그런 위치임이 자랑스럽기에 이 기사에 큰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NME는 비평가들이 K-팝과 관련한 논란들에 있어 이제 K-팝은 더 큰 문화적 인식을 요구한다며 오늘날의 K-팝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최근 K-팝의 아이돌들의 인종적, 역사적인 인식 부족에 대한 논란이 있은 후 한국의 문화비평가들은 K-팝 산업 내에서의 문화적 이해를 넓힐 것을 요구해왔다 전하고 있는데요. K-팝의 증가하는 국제적 인기와 점점 더 다양한 팬층을 고려할 때 일부 한국의 평론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K-팝 스타들과 그들의 소속사들이 한국의 기준이 아니라 한국 이외의 국가들의 문화와 금기,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문화인류학과 이규택 교수는 이에 대해 오늘날의 K-팝은 더 이상 한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스타들과
그들의 회사들 역시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기에 그들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세트 내부의 부적합한 소품을 확인하지 못해 나치 제복을 입은 마네킹과 포즈를 취한 부분이나 랩 트랙에서 인종적 비방이 담긴 용어를 사용하여 사과했던 일, 또한 특정 국가의 신에 대한 이미지를 도용하여 비난을 받은 부분 등을 예시로 기사는 상세히 K-팝 가수들의 실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아이돌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삭제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지만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 타국의 문화적, 역사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응당 필요한 부분이며 이것은 현재 K-팝이 전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왕관의 무게이기도 할 것이기에 이는 특정 그룹,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일본의 아사히는 K-팝이 팬들을 한국 전통 문화로 유혹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홍보 툴로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한국의 정부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적 문화에 도전하는 이벤트인 K-커뮤니티 축제를 열어 세계로의 침투를 도모하고 있다.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처음 축제를 연 것은 2019년으로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고 영국, 독일,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등에서 30여 명을 일주일간 한국에 초청하여 사물놀이와 민요들을 체험시키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참가했던 사람들은 귀국 후 연습을 거듭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실력을 뽐내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축제를 열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개최로 변경된 점도 기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도 몰랐던 것을 일본의 언론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을 보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권에서는 일본의 문화에 대해 이런 관심을 보여왔었기에 이제 그 트렌드가 한국으로 넘어가 버린 것에 그들은 매우 질투가 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K-팝을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최신 유행을 추종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폭증하고 있고 이어 전통문화는 물론 한국의 역사와 정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북한의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나 해외 어디에나 존재하는 소수의 헤이터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겠으나 해외의 수많은 K-팝 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K-팝 산업계에서는 NME의 기사와 비평가들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해외의 문화와 역사, 정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배워서 정말 신중을 기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역지사지에 있는데요. 한국에서 사랑받고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 스타나 핫한 셀럽들이 우길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이는 한국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수정하라 등의 요구를 합니다. 그럼 특별히 친일 성향이 강하거나 일본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한국의 팬들을 존중하여 몰랐다, 사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현재 한국의 K-팝 스타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바로 월드스타이고 자신들의 우상이기에 K-팝 스타들이 자신들이 싫어할 법한 문화적, 역사적인 부분을 건드렸을 때 당신들에게 그런 뜻인지 몰랐다, 그런 소품이 있는지 몰랐다 라는 등으로 아무리 우리 K-팝 스타들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뒤늦은 노력을 한다 해도 팬들은 이미 실망하거나 안타까움을 느낀 이후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수 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보다는 앨범의 제작 이전에, 뮤직비디오 촬영 이전에, SNS에 글 하나 쓰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자각을 통해 한국이라는 시각을 벗어나 글로벌 관점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스타분들과 제작자 관계자분들에게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그룹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면 그 그룹을 특정하여 조심하길 당부하면 되겠지만 숙명적으로 앞에 코리아가 붙은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붐이기에 이런 우려도 든 것인데요. 전해드릴 수 있는 행복한 한류 소식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조심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다소 부정적이라 마음에 들지 않은 시청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K-팝의 전 세계적 인기가 자랑스럽고 이런 전 세계적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해본 것이기에 조금은 과한 노파심이라 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야 할 높은 위치에
왔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